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정적분 정의까지 했었죠. 그때 그 정적분에서 우리가 구간 안에서 선택했던 점은 오른쪽 끝점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점을 하나 선택만 하면 됩니다. 왼쪽 끝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계산이 편하다면 중점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하든지 왼쪽 끝점을 선택하든지 중점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구간 안에서 선택하면 돼요. 그 구간 안에서 선택하는 그 점을 우리는 표본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 정의역을 a부터 b까지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fx를 a에서 b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구간 a부터 b까지를 n개로 등분해요. 똑같이 나눌 겁니다. 사실은 그 극한이 존재하게 되면 등분을 해도 또는 등분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 다른 길이로 잘라내도 극한이 있다면 극한을 취했을 때는 같은 값으로 가요. 그래서 등분한다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간 A부터 B까지를 n개 구간으로 등분했어요. 그러면 한 구간의 길이는 전체 구간의 길이를 n으로 나누면 되니까 n분의 b-a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번호를 붙여서 a를 x0, b를 xn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a부터 b까지 n개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x1은 x0에다가 n분의 b-a 작은 구간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지요. 그 다음 x2는 또 x1에다가 구간의 길이를 더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xn-1은 그 전에 거 xn-2에다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n등분했어요. 자, 그때 구간의 길이 xi에서 xi-1을 뺀 값, 그러니까 n분의 b-a가 되겠죠. 그것을 del xi, i번째 구간의 길이다 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구간, i번째 구간이니까 xi-1부터 xi까지가 되겠죠.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도 되고 왼쪽 끝점을 선택해도 되고 중점을 선택해도 돼요. 그걸 표본점이라고 부를 거고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표본점이다 라는 뜻으로 xi 스타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xi 스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요.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작은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고 이것을 n개 구간에서 계산해서 그 값을 다 더하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요. 자, 그럴 때 그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f라는 함수는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적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적분할 수 있을 때 그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그 극한 값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렇게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것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했는데 여기처럼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런 값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인티그럴 주어진 구간에서 d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함수예요. 이것을 우리는 피적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티그럴 하는 것은 적분 기호고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적분 구간이고 dx라는 것은 미분 형식 differential for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fx는 내가 적분할 함수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인티그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을 인티그럴 기호로 쓰고 우리가 fx의 구간 a부터 b까지에서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됐어요. 가볼까요? 자, 그럼 이런 정적분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이 정적분하는 값은 그 주어진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그 영역의 넓이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곡선은 x축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제에서 계산을 해봤었죠. 그렇죠? 이 넓이를 대문자 a라고 쓰면 이 넓이가 바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정의에 의해서 분명하죠.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이 여기 표본점을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하나 잡았다면 함수 값은 이만큼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의 길이하고 갖다 곱하면 이렇게 사각형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거니까 이제 함수가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쪽에 함수의 그래프가 가 있어요. 0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이 곡선 위에 놓인 영역이 있죠. x가 a부터 b까지 이만큼 영역이 있죠. 그렇죠?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적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넓이라는 것은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적분은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고, 그렇죠? 넓이는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에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한 개 넓이였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넓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면 fx가 0보다 크면 적분은 넓이고 fx가 0보다 작으면 적분은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예, fx가 0보다 크면 적분은 양수가 되겠죠. fx가 0보다 작으면 적분은 음수가 되겠죠.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예, 적분은 조금 전에 봤듯이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극한은 덧셈에 대해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합이란 뜻입니다. 덧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미트와 시그마로 정의된 정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gx의 적분은 fx의 적분과 gx의 적분을 더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역시 리미트도 시그마도 상수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적분도 상수를 내보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수가 나가면 예, 어떤 함수에 상수배되어 있는 함수를 정적분해라. 그냥 그 함수를 정적분하고 거기다가 그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커요. 그렇죠? 큰 함수의 정적분이 크다.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을 위해서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예,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b부터 a까지라는 것은 순서를 바꾼 거 a부터 b까지 하는 것에 정적분에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예, 마이너스 1 곱한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예, 정적분은 구간을 예, 둘로 나눌 수 있어요.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예, b라는 수를 선택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계산한 것하고 다시 이어서 b부터 c까지 정적분 계산한 것하고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 a부터 b까지 0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럼 당연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은 다 0이겠죠.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 곱해도 0이겠죠. 그렇다면 그걸 다 더해도 0이겠죠. 그렇다면 또 거기다 극한을 취해도 0이겠죠. 그래서 0 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 1이라는 함수, 상수함수를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거기다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구간의 길이일 거고 그건 작은 구간의 길이였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전체 구간의 길이가 될 거고 전체 구간은 a부터 b까지니까 길이는 b-a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뭘까요? 그럼 구간의 길이가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해도 0이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해도 0이고 그리고 극한을 취해도 0이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1번째 성질은 예, 이것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적분의 성질을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그 정적분은 예,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하고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 점이 한 개는 존재합니다. 예, 이것을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 자, 여기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죠. y는 fx. 그렇죠? 예,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고 예, 이것을
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눈을 받아서 눈이 얼마큼 왔나 지금 측정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눈이 온 만큼을 얼만큼 눈이 왔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그 단면의 넓이로 눈이 얼만큼 왔다 하고 기상 예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눈은 이 함수의 그래프만큼 왔으니까 이 곡선 아래에 넓이만큼 눈이 왔죠. 그렇죠? 이만큼 눈이 왔어요. 근데 이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식의 왼쪽에 있는 이 적분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곡선으로 생겨서 정확하게 감이 안 와요. 얼만큼 왔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 눈을 톡톡톡톡 쳐서 다졌어요. 반듯하게. 그때 넓이가 변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톡톡톡톡 다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은 것처럼 요만큼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져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눈은 이 곡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큼 왔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연소함수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x축하고 나란한 선, 이 곡선이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림처럼 만나는 곳이 있네요. 만나는 곳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이 점에 x좌표를 C,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만큼이니까 FC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되지요. 구간의 길이는 A부터 B까지니까 B-A지요. 그렇죠?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B-A 곱하기 F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B-A 곱하기 F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아지는 점이 있다라는 이 정리를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 무엇인가 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리미트와 시그마로 표현됐어요. 이것을 정적분 기호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거기다 곱하기 델 xi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하니까 여기 있는 거 볼까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가 있어요.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적분 기호로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 독립변수 x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리미트 시그마 안에 있는 xi라는 부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표본점이죠. 왼쪽 끝점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늘 하듯이 오른쪽 끝점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중점을 선택하든지 xi라고 표현된 것들은 전부 x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i라고 표현된 것들을 전부 x로 바꾸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의 적분이냐?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sin x라는 함수의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다. 그렇죠? 이 적분을 계산하려면 이제 뒤에서 조금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해서 x sin x의 적분은 뒤에서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우시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합시다. 두 번째 예제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얘기를 안 했지만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걸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적분을 계산하는 법은 안 배웠지만 정의는 배웠으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를 써야 되니까 리미트 시그마 이걸 계산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알 수 있지요. 우선은 0부터 3까지 구간을 n등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0부터 3까지는 전체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3이지요? 3이네요. 그렇다면 n등분하면 당연히 작은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del xi라고 뒀으니까 del xi는 n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간은 0부터 3까지 가고 있었으니까 0부터 3까지 가는데 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씩이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구간은 당연히 n분의 3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한 칸 더 가면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6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가 n분의 3이고 두 번째가 n분의 6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i번째라는 걸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i번째는 n분의 3i겠네요. 그렇죠? 해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한다고 하면 표본점 xi 스타는 n분의 3i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리미트 시그마 쓰고 del xi n분의 3이지요.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del xi 먼저 쓸 텐데 del xi 하는 게 n분의 3이었으니까 n분의 3이 와서 이렇게 곱해지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함수 값이니까 표본점 xi 스타를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합니다. x값에. 그럼 여기는 x의 3승이니까 이걸 3승하면 되고 여긴 6x니까 6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i 스타의 3승 n분의 3i의 3승. 그렇죠? 6 곱하기 xi 스타 6 곱하기 n분의 3i.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조금 전에 고쳐놨습니다. xi 스타라는 것은 n분의 3i, del xi, i번째 구간의 길이 등분해서 n분의 3. 전부 대입하니까 우리가 계산할 극한과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제 우리 안에서 계산할 거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거기다가 전체 곱하기 n분의 3 그렇죠?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부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되네요. n분의 3은 앞에도 뒤에도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여기 n분의 3하고 여기 n분의 3i의 3승을 곱한 거예요. 그럼 분모는 n의 3승, 여기 n의 1승. 그러니까 2개 곱하면 n의 4승이고 분자는 여기 3의 3승 27에다가 그렇죠? 여기 3이 더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81. 그렇죠? 그리고 앞에 거 남는 거는 이제 i의 3승이 시그마 더해진 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이 남았어요. 그렇죠? 뒤에 거는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분모는 n분의 그러니까 분모는 n제곱분의 그렇죠?
분자는 여기 상수 3이 있고 여기 3하고 6 곱한 게 있어요. 그러면 3하고 6 곱하고 3 더 곱했으니까 6, 9, 54. 그래서 분자는 54. 그렇죠? 그럼 뒤에 남는 거는 i가 남았죠. 그렇죠? 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것처럼 i 제곱 예, 다 더하면 얼마다라는 거 배웠었죠? 여기서는 이제 i 3승 다 더하면 얼마다? i 다 더하면 얼마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i가 1부터 n까지 다 더해지면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n 이렇게 된 거고 예, 이건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값이에요.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마찬가지 i의 3승을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점점점 해서 n의 3승까지. 이것은 예, 공교롭게도 i를 다 더한 모양을 전체 제곱한 것하고 같아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는 여기다가 n 4승분의 81이 곱해진 거고 뒤에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제곱분의 54가 곱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거 분모 최고차항 n의 4승 뒤에 거는 여기 n이 곱해져 있고 여기 n이 곱해져 있으니까 n의 제곱인데 그걸 전체 제곱했으니까 역시 최고차항은 n의 4승이에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그 개수만 가지고 여기 2분의 하는 게 제곱됐으니까 4분의 여기 81 해서 앞에 건 4분의 81 그렇죠? 뒤에 거도 분모는 최고차항이 n제곱 분자도 최고차항이 n제곱 그렇죠? 그러면 개수만 가지고 2분의 54 예, 해서 뒤에 거는 2분의 54 그렇죠? 뺄 거니까 2분의 54는 27이고 4분의 하고 통분하면 4분의 47, 28, 108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81에서 4분의 10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예, 아직 계산하는 법은 안 배웠지만 정의를 써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정의를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리미트, 시그마 다 계산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함수가 사인, 코사인 예, 이 정도만 바뀌어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산법을 예, 나중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럼 역시 계산법을 배우기 전에 또 한 가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봤는데 첫 번째 성질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다면 정적분은 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x제곱 dx 이걸 넓이로 해석해서 구해봐라. 예,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적분을 계산법을 알면 예,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예, 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줬는데 예, 그것도 삼각 적분을 배워야 예, 삼각치환이라는 걸 배워야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계산법이 없으니까 예, 여기 문제에서 주문한 대로 넓이를 사용해서 예, 그렇게 해석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볼까요? 적분 기호를 보니까 적분 구간에 0부터 1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x는 0부터 1까지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루트 1-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함수를 우리가 y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y는 루트하고 주어진 거니까 루트 얼마? 당연히 0 이상이지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y의 값이 0 이상이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넓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무엇인가의 넓이입니다. 무엇의 넓이였어요?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죠. 그렇죠? 그걸 해석해 볼 거예요. 자, y는 루트 1-x제곱이니까 양변제곱하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되죠. 근데 범위는 x도 0부터 1까지, y도 0부터 1까지이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은 우리 잘 알듯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x가 0부터 1까지고 y가 0부터 1까지니까 그 원의 전체가 아니네요. 예, 그 중에 1/4분면에 놓인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을 그려보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렇죠? 그것에 이렇게 4분의 1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이제 쉬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x제곱 dx는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에요. 곡선 y는 루트 1-x제곱 x가 0부터 1까지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을 계산을 안 해도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x제곱 dx는 이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반지름은 1이니까 1의 제곱. 그러면 이 값은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파이지요. 그것의 4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예, 이 정적분은 4분의 파이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넓이를 써서도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다 배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넓이도 넓이를 이용하려면 원이나 아니면 정다각형,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 넓이를 써서 정적분을 대신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거다 그러면 넓이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정적분을 정식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예, 수고했습니다.